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찾는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어제는 미중 간의 희토류 전쟁 중인데 이때 고려아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데 미국 루지애나주에 건설 중이던 대형 LNG 터미널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기업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로니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중단된 것은 미국 에너지 트랜스퍼가 추진한 레이크 찰스 LNG라고 네네. 연간 1,650만 톤의 거대한 이 프로젝트 네. 수출이 중단됐는데 네. 이것이 왜 중단됐을까요? 이게 2029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림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루이지애나라고 이제 이쪽 그 남부 미국 남부에 있는 이제 그 LNG 터미널을 짓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2029년이니까 앞으로 한 뭐 4년 이상 4년 가까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터미널을 중단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텍사스의 퍼미안 분지라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LNG가 생산이 되는데 보통 텍사스에서 루이지애나 옮겨서 여기서 이제 그 해외로 수출하는 그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노란색 선을 보면 여기서 이제 830km의 그 파이프라인을 뚫어가지고 예. 그 애리조나로 이렇게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보내는 계획으로 완전히 그 방향을 전환한 거죠. 예.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비용은 터미널이 132억 달러인데 파이프라인은 53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비용은 그러니까 한 40%밖에 안 되고 이 공급 물량은 이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수출하는 물량이 1,645만 톤인데 파이프라인으로 애리조나로 내수용으로 보내는 건 1,200만 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7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훨씬 더 줄이면서 이 공급 물량은 좀 더 거의 비슷하게 70%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비용 대비 생산 효과가 훨씬 더 큰 게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건데요.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레이크 찰스 터미널 이거 이제 해외 수출용이고요. 파이프라인은 국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비용은 훨씬 더 줄이면서 공급 물량은 뭐 거의 70% 가까이 늘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수출해서 내수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는 거, 이 터미널 자체를 중단한다는 게 사실 이 터미널을 통해서 한국이 더 수입을 하고 이 터미널이 만들어지면 LNG 화물선이 또 많이 늘어날 거라서 한국의 이제 그 조선업체들도 크게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게 터미널 중단이 되면 조선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는 관심이 있는데 보시면 이 터미널은 그러니까 고객이 한국과 일본, 중국이고요. 파이프라인은 TSMC,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미국의 사실 이런 이제 AI 빅테크들이 대부분 다 애리조나에 최근에 이제 그 공장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공장을 짓고 있죠. TSMC도 지금 엔비디아 공장 한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왜 터미널을 멈추고 터미널 안 짓고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섰느냐? 파이프라인이 거의 1m 이상 직경의 그 큰 파이프라인으로 오히려 이제 그 설비를 늘려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있겠지만 해외 수출하기보다는 일단 국내 내수용이 미국 국내 내수용 시장이 훨씬 커졌고 그리고 에너지를 해외 수출하기보다 일단 국내로 돌려서 이 국내 수요를 먼저 충당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 회사 입장에서는 에너지 트랜스퍼 입장에서는 당장 국내 큰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국내 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이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셰일가스 혁명 뭐 이후에 뭐 석유나 뭐 천연가스 등등 어쨌든 에너지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자유로운 국가인데 정확히 미국은 지금 에너지 부족국은 아닌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에너지 트랜스퍼의 이 물동량을 중단하고 이제 내수 파이프라인을 바꾸는 걸 보고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에너지가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고 당장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AI 산업이 커지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됐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또 태양광을 가장 싸게 만든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근데 태양광은 이제 좀 그 에너지 가능성 때문에 에너지를 백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네. 백업을 원전으로 하느냐 LNG로 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략적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출은커녕 내수용으로도 부족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당장 이 원전을 또 지으려면 10년 이상 걸리고 지금 우리가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의 원전을 위대하게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네. 원전을 짓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당장 미국에 또 넘쳐난 에너지가 이제 LNG이기 때문에 LNG를 당장 이제 내수로 돌려서 이 국내 AI 산업을 키운다라는 구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수출 시장을 노리고 터미널을 지었지만 사실 또 지금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또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중국까지 수출하는 물량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터미널을 짓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가 지금 세계 최대 또 LNG 생산국인데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물량을 끊어가지고 유럽에서 또 LNG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LNG의 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LNG를 벗어나서 이제 뭐 재생에너지 이렇게 높이는 추세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수출보다는 내수용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AI 산업 키운다라는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수출 터미널을 중단을 하고 결국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애리조나 아까 말씀하시는 예. 거 보면 TSMC나 엔비디아가 결국은 애리조나에 있으면 여기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짓는데 주로 전기가 맞습니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LNG를 늘리는 건가요? 지금 이제 LNG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그 에너지가 지금 이제 2023년에 한 150 테라와트 정도 되는데 지금 2030년이 되면 이게 600 테라와트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4배 이상 지금 네. 폭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기 먹는 하마만. 네, 전기 먹는 하마고 아무리 미국이 에너지가 넘쳐나는 나라라고 해도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천하에 미국도 에너지가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 그리고 당장 이 에너지를 국내로 먼저 돌려서 일단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도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에너지 원전 9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원전은 당장 지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전체 에너지 중에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그 비율인데요. 보면 이 퍼센티지로 보면 작지만 3.7에서 2030년이면 거의 12% 가까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한 4배 가까이 퍼센티지로 미국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4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마누가 프로젝트는 꽤 오래 걸리는 일이고 당장은 이제 뭐 미국 에너지 넘쳐나지만 어떻게 이걸 이제 어떻게 물류를 또 확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한국도 계속 에너지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 파이프라인, 대용량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수출 터미널 이런 걸 줄여 나가면 네. 우리나라는 93%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니까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미국은 사실 자금률이 높은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수가 부족해서 수출을 멈췄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수출하기보다는 당장 내수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에너지 트랜스퍼 입장에서는 이 효율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수출은 장기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이 내수는 당장 파이프라인만 뚫어도 빠른 시간에 공급할 수도 있고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미국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손에 잡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바로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는 역시 유럽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러시아 쪽에서 많이 거의 뭐 에너지를 수입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뭐 에펠탑 전기도 끄고 그 네. 화려했던 뭐 여러 네.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또 시기도 지났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 중이지만 약간 그런 상황들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유럽이 사실 정말 공포에 떨었던 게 러시아가 그 LNG를 중단하니까 가격이 막 폭등해서 폭등했죠. 난리 났었죠. 그리고 정전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안정적인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이 깨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다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하게 지금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런 문제식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실 중국이 또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도 또 수입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러시아와 이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러시아 가즈프롬이 이제 그 러시아 최대 그 에너지 기업인데 네. 연간
50억 달러 매출 손실을 입기도 했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또 원래 러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통로에 이제 그 통행료, 통과료를 연간 그랬었죠. 10억 달러 받았는데 그 10억 달러를 또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또 한편으로 이제 유럽 연합의 최대 가스 공급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에너지 수출이 좀 늘긴 했지만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고 이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또 대체적인 에너지 수입을 많이 또 대안적인 에너지 이 통로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 정세라는 게 계속 바뀌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그 수출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적인 또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수로 돌린 그런 상황.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어디에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수 에너지가 없는 나라들은 특히 더 그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죠. 정리를 해보면 그 에너지 대국인 미국도 AI에 많은 전기가 필요하니까 수출 터미널을 짓는 것보단 파이프라인으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낫겠다 내수로. 네. 그런데 제가 미국 가보면은 뭐 태양광이 끝도 없이 깔려 있잖아요. 네네. 태양광 풍력도. 그런데도 이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LNG를 수출하는 것보다는 내수로 돌린다는 그 정도로 이 풍력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이 안 되는가 보죠. 사실 그게 이제 다들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고민인데요. 그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면 지금 이제 태양광은 낮에만 가동이 되고 보통 그래서 이제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또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건 이제 아직 그 기술이 좀 발전한 단계라서 기본 태양광과 또 풍력은 또 이렇게 간헐적인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한국은 지금 원자력이 많이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또 백업을 하지만 결국 한국도 LNG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LNG라는 건 언제든지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태양광이 돌지 않는 때 계속 이제 저녁에 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것도 보면 이제 한국도 기본적인 이제 석유나 석탄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녹색이 가스입니다. 가스 비중이 지금 18%고 보시면 이제 계속 가스 비중이 늘고 있죠.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가스를 동시에 늘어나고 결국 석탄과 석유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 가스라고 해서 가스도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이 ESS라든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이 화석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보면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도 가스 비중이 거의 34%. 미국도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를 줄이고 있지만 결국 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이건 글로벌인데요. 글로벌도 석탄과 석유를 줄이면서 가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만 결국 그 과도기에는 천연가스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저게 한 포인트 같아요. 결국은 네. 석탄을 줄이고 석유를 줄이지만 네.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중간을 가스가 상당 부분 네. 대체하다가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뭐 SMR이나 이런 넘어가겠죠. 네네. 그죠?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나타낸 데이터 센터 맵인데요. 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에 4,300개나 있고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요. 유럽 쪽에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또 일본에 251개, 한국이 95개인데 한국 이걸 또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오픈 AI도 보면 이걸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한 군데에 두는 게 아니라 사실 옛날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몰아놓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 그 클러스터를 만들었다면 이제 글로벌하게 로케이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 한국과 일본 세계 곳곳 거점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추세고요. 이 데이터 센터의 또 경쟁력은 얼마나 전기를 또 효율적으로 쓰느냐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AI 혁명의 또 생산성이라는 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안보 문제가 또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데이터 센터에 또 추가해서 또 AI 또 수요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전력을 얼마나 또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전 세계적인 그 AI 혁명의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독일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독일 같은 경우 어느 지역은 재생에너지가 가장 싼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발전 속도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지금 채워지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 줄이고 원전도 뭐 더 확대하지는 않는 분위기. 네네. 지금 요즘 뭐 일본 다시 뭐 한다고 네네. 합니다만, 그러니까 LNG가 중간에서 뭔가 계속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거 병목 현상인데, 네네. 2024년에 2.2달러 가격을 봤더니 2.2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예상가가 4.9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그러면 게? 아, 천연가스. 네네, 예, 그렇습니다. 4.9달러. 사실 그래서 그 네. S&P라고 해서 한계 개통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통 가격.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이제 그 한국도 지금 LNG 발전 설비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이게 빨간색이 LNG인데요. 그리고 이제 석탄은 줄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 비중도 높고요. 원전이 이제 안정적인 그 물을 차지하고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비용은 잠깐만 이게 비용인데요. 이게 비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LNG가 여전히 가격이 비싸고 네. 원전이 가장 싸긴 싸죠. 싼데 이 여러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때 이 개통 가격이라는 건 가장 그중에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이 발전 단가를 매겨주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LNG가 전체 그 발전 원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장 지금 비싼 게 이 표는 그 어디가 그 글로벌한 이거 가격이요?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인가요, 한국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네. 한국에서도 LNG가 가장 가격이 단가가 비싸다는 거죠. 비싼데 LNG 기준으로 다른 부분에 그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원전이나 태양광은 비용이 싸지만 LNG 가격이 높게 되면 그 가격만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뭐 신한이나 그런 쪽에서는 네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햇볕 연금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LNG 의존도 높기 때문에 발전 원가가 높아지게 되고 국가적으로 비용 부족이 커지는 건데 LNG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LNG에서 벗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발전 원가를 낮출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LNG 의존도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4.9달러까지 예상치가. 네. 네네. 지금 그러니까 24년도 2.2달러에서 4.9달러니까 굉장히 오르는 건데 결국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화석 연료를 줄이고 천연가스가 늘어나는 게 추세다. 미국도 그래 하고 있고 네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당진 화력 발전소도 결국은 가스 발전소로 가야 될 거고 네네. 영흥 복합 화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삼척도 LNG 기지였다가 이명박 정권의 석탄 발전소로 바꿨는데 이게 결국은 LNG로 일단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예, 동남아시아도 계속 도시화가 되니까 LNG를 쓰는 거고. 네. 그러면 LNG 가격이 오르면 결국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전기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광이나 그 뭐 풍력은 사실 그 자체적인 에너지원이잖아요. 국내에서 에너지원이고 천연가스나 뭐 다른 에너지원 다 석유나 다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면서 그리고 이제 ESS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이 자체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게 계속 중요한데 그 과도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천연가스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특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 이 비용이 늘어나면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딜레마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빠른 시간에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되고 전기를 빠르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네.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단가는 오르는 그런 이중 딜레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즘 보면 조선일보라든가 이 경제지들에서 계속 기사를 쓰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비싸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말레이시아보다 2배나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최근에 한국도 1, 2년 사이에 일반용 에너지 단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에너지가 더 비싼 나라라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이 첨단 혁신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우리 좀 전에 우리 이승원 박사님께 말씀하셨는데 독일도 결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다가 위기를 맞은 거잖아요. 네네. 그걸 신재생 에너지 학교였잖아요, 독일이. 그러면 우리도 독일의 교훈을 살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이 있다고 에너지를 다 살 수 있냐?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시는데 저는 줄곧 주장이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공동 구매를 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LNG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